단칼에 끝내는 ETF 투자 18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 보니까 겨울아이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이 응원의 글과 함께 원고료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이른 나이에 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라고 글을 주셨는데 투자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요 근래 몇 년간 해외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들이 꽤 많아졌어요. 이 사람들을 동학개미와 반대되는 의미로 서학개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외국 투자도 필수로 해야 하죠. 또 코스피 시장은 지난 10년간 무차입 공매도와 여러가지 불공정한 제도 때문에 가돌이 장세였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시장은 상승 일로를 걷고 있었기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나 각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를 때가 있으며 상당한 시차를 갖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좀 더 큰 흐름을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1980년대부터의 지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989년부터 2005년까지 약 17년간 박스권에 머물렀습니다. 지수가 500과 1000포인트 사이에서 형성이 된 거예요. 같은 기간 미국 시장은 89년부터 해가지고 99년까지 10년 정도 상승세를 구가했다가 이후 2012년까지는 개걸음을 해왔습니다. 이 사이에 코스피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횟수로 7년 동안 상승세를 탔죠. 그리고 2012년부터 다우지수가 가열차게 상승장을 시연할 때 우리나라 증시는 약 10년간 가돌이 장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서 종합주가지수가 드디어 3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네 인생사지에서 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듯이 증시도 한 단계 레벨업 하려면 오랜 기간 동안 기초 체력을 다진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증시의 시차가 꽤 있다는 점입니다. 개별 종목의 타이밍을 재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듯이 어느 시장이 더 비교 우위에 있을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 화면은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 통계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아시아 경제권에 대한 수출이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단일 시장인 미국과 차이나만을 보자면 2000년까지는 대미 수출이 가장 컸지만 2007년 이후로는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상해 종합주가지수와 밀접하게 연동이 됩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지난 10여 년간 개걸음을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경제 구조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과 같은 수출 구조와 경제 환경이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예측이 가능해요. 자, 3억의 인구를 넘는 USA의 힘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14억의 식구가 있는 차이나 경제권의 확장도 피할 수가 없어요. 아울러 유로 화폐권에도 5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 더 상대 우위에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문에 앞선 글에서 언급했듯이 대륙별 안배를 해놓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장기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까지 발을 넓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자산과 부동산, 현금에 대한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자, 켄 피셔는 자신의 책 3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 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선택이 포트폴리오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내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70% 이상의 수익이 자산 배분에서 비롯된다. 어떤 유형의 금융자산을 보유할 것인지와 같은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 버핏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본 할당가라고 말합니다.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드러나는 말이에요. 이처럼 거시적 관점에서의 투자관이 필요합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갇혀 있다고 해서 시야깔이 협소해지면 풍요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ETF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인덱스 투자가 완전 무결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 구상을 했어요. 그러나 시대를 앞서갔기에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정책 이반자들이 부동산에만 관심을 두지 금융시장에는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말입니다. 자, 코로나19로 다른 나라가 주춤하고 있을 때에 앞서 나가야 해요. 경쟁국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기회로 잡아야 합니다.